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인데 이 악마적 이념이 1980년대에 대학가에서 젊은 영혼들을 훔쳐가지고 그 머릿속에 김일성주의를 집어넣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족주의를 가장했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했다는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광주 사태 이후에 전두환 정권에 불만을 많이 품고 있던 젊은이들의 정신을 훔쳐갔습니다. 물론 김일성이는 항일운동을 했지만 독립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일성은 그 신분이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고 나중에는 소련군 소속이었습니다.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장개석, 중국 공산당에 반대했던 장개석 정부만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민족이란 이름 앞에서 아주 가슴이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압제 그리고 이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에 대한 반작용이죠.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가슴 떨리는 이 용어를 북한 노동당 반민족 정권이 훔쳐가서 그것을 개혁투쟁론과 결합시켜가지고 자칭 남조선 혁명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한민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만들고 드디어 거기에 세뇌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집권 세력 안에 아주 요직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이란 말이 잘못 쓰여지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남북관계에서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1972년 7.4 공동성명입니다. 이때 이구락 중앙정부부장이 북한에 밀사로 가서 김일성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7.4 공동성명을 만드는데 여기에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대원칙이다. 이게 남북관계의 대원칙이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 용어는 다 북한 용어인데 그때만 해도 이후락 씨는 북한의 대남 적화 전력을 깊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이게 큰 실수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주 이것은 반미를 의미하는 거죠. 평화 이것도 반미를 의미합니다. 민족 대단결 이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방공노선 폐기를 의미합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 독소 조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자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유를 넣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회담에서 나온 이른바 6.15 선언입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또 민족이 또 들어갔어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이것은 이 남북 간 통일 문제를 아주 흥크러버린 일대 참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이 통일 조항이 들어가려면은 우리 헌법 제4조대로 한반도의 자유통일,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정도로 들어갔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자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어떤 통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통일하는 방법론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민족끼리라고 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등장하는 민족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민족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 다릅니다. 북한은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민족이라고 하고 우리는 김일성을 제외한
사람을 민족이라고 하니까 개념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 수가 없어요. 통일은 주변 국가와 더불어 의논해가지고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도 아닌 사람을 우리 민족끼리라고 대우를 해주면서 서로 칼을 품고 같은 방에서 합사를 하자 하는 그런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고집을 부리면은 그것은 인종주의가 됩니다. 인종주의. 한민족끼리만 통일하고 그러면은 다른 민족과는 적대가 돼도 됩니까? 이것은 폐쇄적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민족이 드디어 남북관계의 이 중요한 규정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 해방론을 앞세운 이 주사파 김일성주의가 퍼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무지하고 김일성의 정체에 대해서 지식이 얕은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무장 독립투쟁을 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 쪽으로 기울면서 김일성이가 항의를 했으니까 김일성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반미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민족주의다. 항일과 반미가 민족주의다. 대한민국에서 집권한 이승만, 박정희 이 노선에 있는 사람은 친일을 한 사람들이고 친미한 사람들이고 반공한 사람들이다. 이걸 적으로 본다. 이런 삐뚤어진 역사관을 젊은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대신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한국에는 민족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적은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적은 가짜 민족주의입니다. 가짜 민족주의. 민족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민족 반역자인데 민족 반역자가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것은 그것은 가짜 민족주의입니다.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은 가짜 민족주의이지 민족주의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민족주의라는 말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말도 아니고 유럽에서 만든 말입니다. 유럽에서 19세기에 이탈리아, 독일이 민족주의에 기초해가지고 각각 통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민족이 한 국가를 만든다. 이게 명치유신 과정에서 일본어로 번역될 때 그 민족이란 말을 나타내는 독일의 폴크라든지 영어의 네이션이 국민으로 번역하는 게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민족으로. 이러니까 여기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순혈주의적인 지조를 중시하는 유교적인 그런 성향에다가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를 겪고 있다는 데 대한 반감, 이게 뭉쳐가지고 민족주의를 절대화하고 우상숭배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더더욱 민족을 모든 가치보다 더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민족을 이념이나 국가보다도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 민족이 또 들어갔습니다. 어떤 동맹과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략에서 써먹는 논리를 그대로 우파 인사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좌파가 좋아하는 일을 대신해 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자신의 문민정부로 연결된다라고 함으로써 그 전에 모든 정권을 다 부정하고 정통성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중앙청 건물을 과거에 한때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민족정기 회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민족정기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김영삼 전 대통령 또한 가짜 민족주의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결국 좌파들의 놀이개 비슷하게 되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는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또 어떤 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이 가짜 민족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말년에 2012년에 독도를 방문하고 천황에 대해서 일본 천황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결국은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아베 정권이 탄생하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지지율이 그때 좀 떨어지니까 독도를 방문해가지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반일 정서를 건드리면은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충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안보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독도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런 잘못된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 해가지고 반일 친중적인 외교 노선을 한 3년 동안 폈어요. 그것이 한일 관계를 나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족이란 말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의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첫째,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우파 진영, 즉 자유민주 진영을 민족 진영이라고 부르고 공산주의 세력을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민족 대 좌파의 대결이었습니다. 원래 민족이라는 이름은 우파, 자유진영의 자기 명칭이었어요. 그것이 1980년대 들어와서 공산주의자들이, 사실은 공산주의자들도 민족에 반대합니다. 계급을 더 우선시해요. 그러나 대남 적화 전략을 위해서 민족이란 말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유진영이 쓰던 말을 그냥 소매치기 해가지고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는 가면으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1968년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여기에 드러난 것이 바로 진정한 민족주의입니다. 조상의 빛난 을을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게 이게 민족주의입니다. 이게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목적은 개인의, 국가의 자주, 독립, 인류 공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민족주의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인류 공영이다. 인류와 같이 번영하자. 이게 바로 튼튼하고 건전한 건강한 민족주의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민족주의도 박정희가 말했던 민족주의도 그것은 폐쇄적인 순혈적인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고 열린 민족주의였습니다. 이게 진짜 민족주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이 내세우는 우리 민족끼리 또는 김일성 민족론 또는 민족해방론에 등장하는 그 민족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 민족은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우리가 침을 뱉어야 할 인종주의를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주의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반일, 반미에 써먹고 있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가지고, 이 민족이라는 말을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때려 부수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12월 공산당과 결별을 선언하는 연설에서 한국의 공산주의를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대주의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대주의자로 규정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또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통과 미풍양속을 부정하는 집단이다. 민족사의 이단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북한의 민족주의 선동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씨는 민족이란 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써먹었습니다. 잘못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의 가짜 민족주의 노선에 이용당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데만 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는 데도 써먹고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것은 위대한 민족적 쾌거였습니다. 민족이라는 집단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같은 제도와 같은 영토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오래 살게 되면 저절로 민족의식이 생깁니다. 과정의 산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서기 676년 당나라가 신라와 싸우다가 져가지고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를 만주로 철수하고 나서 한반도를 통일신라에 넘겨줌으로써 비로소 한민족은 신라 백제 고구려 출신의 한민족은 같은 영토에서 같은 정치제도 하에서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민족적 동질성을 강화해 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오래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의식이 생겨서 바로 민족 집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한국 민족을 만들어낸 출발점입니다. 이 점을 북한 노동당 정권은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은 민족 반역이다. 왜냐? 당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전에 신라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역사관에 입각한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하기 전에는 한반도에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사이에는 민족적 동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운 것이죠. 싸우면서도 다른 나라 도움을 받았습니다. 백제는 외의 도움을 받았어요. 신라는 또한 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거 다 비난할 게 못 됩니다. 민족이 없었던 시대에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신라가 민족 반역질을 했다 하는 것은 세종대왕처럼 왜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되지 않았냐고 욕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란 개념은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한참 뒤에 만들어졌고 그 개념 자체는 유럽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하여 오늘 대한민국이 위기에, 정신적인 위기에 빠진 것은 민족이란 말에 속아 넘어갔다. 가짜 민족주의에 속아 넘어갔다. 이것을 타파하려면 우리는 진정한 민족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민교육헌장 첫 문장이 잘 정리를 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요겁니다, 바로. 요게. 그리고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국 애족. 우리의 삶의 길이고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여기에 자유란 말도 나오죠. 자유, 반공, 민주 정신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민족주의의 기반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제1가는 민족 반역 집단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입니다. 세 사람만 잘 살기 위해서 북한 주민 2,500만을 로봇으로 만들고 난쟁이로 만들고 단명, 짧게 사는 단명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 반역자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키가 남한 사람들보다 14cm나 짧고 북한의 평균 수명이 남한보다 12년이나 짧다. 북한 동포를 열등민족으로 만들었다. 플러스 그동안 주로 동족을 죽이는데 열심히 했다. 남침, 민족 반역의 남침 전쟁. 전쟁 자체가 민족 반역 전쟁이죠. 동족을 치기 위해서 스탈린, 모택동의 도움을 받았다. 민족 반역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300 사람을 죽였느냐. 그 대다수가 동족입니다. 외국을 쳐서 죽인 게 아니에요. 동족을 쳐서 죽였고 나중에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굶기고 감옥에 가두고 학살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수백만 명이 죽고 적어도 400만 명 이상의 인명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인데 이 자들이 스스로 민족주의의 챔피언이라고 위장을 하고 나와서 이승만, 박정희라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받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훔쳐가서 이승만을 민족 반역자로 몰고 박정희를 친일파로 모는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하도록 정신을 말하자면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일성주의자나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신병자가, 정신장난자가, 정신분열자가 어떤 집단을 이끌고 있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정신병이죠.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이것은 정신병입니다. 천국에 살면서 천당을 그리워하는, 천국에 살면서 악마를 존경하는 이것은 정신병, 완벽한 정신병이죠. 그 정신병을 일으킨 이 가짜 민족주의에 대한 투쟁이 사상전쟁의 가장 핵심입니다. 민족이란 말에 속지 맙시다. 민족이란 용어를 정치적 선동으로 이용하는 자는 그게 바로 민족 반역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